네,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파헤칠 특검 도입에 합의를 했습니다. 자,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전국에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서울시장 단일 후보 발표가, 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 막판 단일화 협상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네. 관련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상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LH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속보 들어온 걸 보면 경찰이 국토부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빠르게 수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특검 그리고 국회의원 전수조사 하자 했는데 맨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전원에 대해서 국정조사하자까지 추가했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한마디로 밀리면 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은 어떻게 해서든 지금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서 좀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고, 네. 또 벗어나는 방법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전공법으로 맞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실 민주당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면 그러면 오히려 끌려다닐 수 있겠다 이런 우려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저 국민적 분노가 워낙 큰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끌려가느니 차라리 먼저 우리가 선수를 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국면에서 좀 밀리게 되면은 결국은 재보선 국면에서 끌려다닐 가능성이 있고요. 예. 이게 지금 이 시점만 넘겨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아마 대선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솔직히 저한테 어떤 의견을 물어보라고 하시면은 예. 저는 안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대포로 끝나고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믿지 않는다는 게 국회의원 조사나 특검 그런 거 다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은 하지만 예. 합시다라고 얘기했지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말이 막힌다는 예, 거예요. 예.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믿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국정조사와 특검 더 무엇을 하든 간에 정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자신의 모든 문제까지 드러내놓고 얘기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예. 지금 당장 선거 앞두고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진짜 국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생각하고 그것만 보고 바라볼 생각을 하고 협의해야 된다 앞으로. 예. 그 모습까지 지켜보고 난 다음에야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평론가님의 분석이 맞습니까? 예, 지켜봐야죠. 네. 특검과 관련해서 이제 특검법의 내용이 중요하죠. 특검의 범위, 예. 또 특검 수사 기간 예. 이렇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런데 여야 간에 또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특검을 하겠다면 최대한 빨리 가동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가 특검 이야기를 제일 먼저 꺼냈어요. 예. 워낙 급한 상황이니까 지지율이 떨어지고 LH 땅 투기 사태에 직격탄을 맞으니까 특검 카드를 꺼냈고, 민주당 내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협상을 통해서 만들고 소위 말해서 특검을 구성을 하고 하면은 빨라도 한 달 이상은 시간이 걸리는데 네. 사실 한 달 더 걸릴 겁니다. 예. 그러면 선거는 다 지나가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정말 철저한 진상규명,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는가, 사실 이런 그 거에 대한 사이에는 문제 제기가 경찰 수사는 있었던 이어지는 거죠. 거 아니겠습니까? 이어지긴 예. 하지만 경찰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나오고 있지 네. 않습니까? 오늘 국토부를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지만 예. 검찰 수사관, 이 부동산 투기 경험이 많은 그 수사관이 이야기했잖아요. 경찰이 LH 본부 수사를 할 때 그때 동시에 국토부 압수수색을 했어야 됐다, 이런 네. 지적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서 역량을 발휘해 주길 바라는데 네네. 과연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있고, 그다음에 수사 방식이 정부가 일단 조사를 해가지고 예. 의심이 생기면 그걸 수사 의뢰를 해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처음에 전개되다 보니까 이 수사가 좀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일단 경찰의 수사를 이제 맡기고 특검이 이제 가동을 빨리 해야 되겠죠. 그런데 네. 이제 경찰은 경찰대로 불만이에요. 예. 사실상 국가수사본부가 신설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지금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특검에 뺏기게 됐단 말이죠. 특검을 아마 가동이 되면 검찰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만이 있다 이런 보도가 벌써 나오고 있는데 정치권은 빨리 이견을 줄여서 특검을 제대로 가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도시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이 토지 거래와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과연 어떻게 할 건지 정말 네. 실효성 있는 국정조사가 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지금 예. 머리를 맞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예. 뭐 국회의원 전수조사도 그렇고요, 특검도 그렇고 일단은 수사를 하자, 조사를 하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를 이뤘는데 나머지 조율할 부분들이 앞으로는 더욱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국회의원 전수조사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 맡길 것이냐, 네. 뭐 감사원에 맡겨야 될 것인지 아니면 국회 차원의 뭐 조사위를 구성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특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상당히 좀 유감이에요. 민주당이 특검 밀어붙이는 것은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특검 뭐 방금 전에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2달 걸릴 거예요. 그럼 2달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돼서 정부 부처에서 전부 다 지금 파견받아서 한 700명이 넘는 인력이 붙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신뢰를 일단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공정성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직 나올 수 있는 단계도 아니잖아요. 근데 또 특검을 하자고 얘기합니다. 이게 과연 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방식인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현재 그 상황을 돌파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특검까지 꺼내고 특검으로도 모자라는 것 같으니까 국정조사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국정조사 합시다라고 얘기해도 결국 거기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저 수사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 그거는? 특검은 박영선 후보가 먼저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방식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제가 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건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동산 뭐 땅 투기 문제 어제 오늘 일입니까? 어제 오늘 얘기 들었던 거 아니잖아요. 예. 뭐 기획부동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해서 사실 부동산 투기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거는 아마 체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 특히 LH에 있는 직원들이 투기에 가담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국민들이 더 공분하는 것이지 그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은 국회가 주도할 수밖에 없고요. 사회적으로 어떤 비리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청렴도를 높여가는 방식에 제일 좋은 방식은 사실 국회의원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보이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국회의원들이 먼저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 것들을 드러내 보이면 예. 그다음에 수사할 거 있으면 수사하면 되는 것이고요. 국수본에서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하면 또 계속 수사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다 특검 얹고 국정조사 얹고 이게 정치적 논란만 낳는 거 아닌가 사실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대상을 두고 자꾸 논란 벌일 가능성도 있는데요. 지금 뭐 대상이 뭐가 중요합니까? 다 갖다 놓고 하는 거지. 그리고 공무원이면 누구나 다 대상될 수 있는 거고요. 예. 혐의점 발견하면 수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그런 거 가지고 줄다리기 하지 마라. 오히려 국민 분노만 더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것 같아요. 민주당은 4월 재보선 출마자와 직계 가족까지 조사하자. 근데 국민의힘은 청와대 직원들 포함시키자 이렇게. 그거는 뭐 어떻게 그러니까 합의가 될까요? 민주당이 사실은 예. 지금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이 불길을 좀 잡아야 되니까 막 던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 LH 땅 투기에 대해서 일단 이 사태의 본질에 대한 데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 선거 출마자까지 하자. 저는 뭐 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그 의도는 예. 명백히 선거용에 소위 말해서 좀 물타기 의도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 문제도 청와대가 자체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런데 민주당에서 자체 조사를 했을 때 야당이 또 이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 국회 차원에 검증하자고 그랬는데 네. 저는 뭐 그런 방법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 이양 공직자의 이 청렴성, 도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면 국회의원 전수조사 좋고 청와대 고위공직자 그다음에 뭐 이 행정부에 다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선거용이라는 거죠.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는 제가 보기에 선거 끝난 다음에 그렇죠.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여당이 굉장히 좀 급한 차원에서 이런 걸 던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시청자들께서도 아마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선거와 관계없이 정말
공직자들이 투기를 이렇게 했다면 어느 누구도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네. 이 문제는 상당한 이제 시일이 걸릴 텐데 이걸 차근차근 뭐 특검을 통해서든 또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통해서든 일단 진전을 시켜나가야 되겠죠. 예. 이번엔 보궐선거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오세훈, 안철수 후보가 토론회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안 볼 수가 없었던 게 10개 채널에서 동시에 이게 나와가지고 보셨죠? 네. 예. 그냥 뭐 평가를 하자면 그 두 후보 중에 누구가 우위였습니까? 드러났습니까? 저 이거 누가 우위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상황 같은데 그런가요? 오늘 내일 여론조사 그럼 들어간다고 한 번씩 평가해 얘기하는데요. 주시죠. 예. 뭐 토론을 잘한다 못한다 이런 평가의 문제는 아닐 것 네네. 같고요. 그러니까 두 후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 보이는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는 조금 조급함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밀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예. 지금 나중에 가서 양당 통합을 하겠다 이런 제안을 갑자기 꺼낸 것도 역시 그런 차원으로 보인다고 하는 점. 예. 갑자기 오전에 꺼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사실 좀 정치부 기자들도 뜬금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안철수 후보 쪽이 자꾸 좀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게 결국 또 여론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네. 뭐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역시 후보 단일화는 아름답지 못하다. 후보 단일화는 아름답기가 굉장히 어렵다. 예.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단일화 형태가 이게 맞는 것인지 뭐 과거에 이제 그 지금의 민주당이 범여권이라고 불리는 민주당과 그다음에 다른 정당들이 야권 단일화라는 이름으로 야권 단일화를 추진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한 번 제가 기억하기로 성공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선 때였나요? 지방선거 때였나요? 근데 그때도 사실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서로 철학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지향하는 바도 다른 사람들이 그냥 선거 때 만나서 뭐 반문이든 어떤 형태의 어떤 반대의 기치를 내세워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원래부터 맞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 공학적인 어떤 단일화를 추진하다 보니까 예. 아름답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제 여론조사 앞두고 지금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줄다리기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단일화의 시너지는 크게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토론회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제가 국민의힘 소속 당협위원장입니다.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연히 오세훈 후보가 역시 안정감을 줬고 지금 1년짜리 시장 아닙니까? 네.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재선 시장 경험이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서울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밝고 오세훈 후보는 바로 4월 8일부터 시장 임기를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후보 네. 이런 믿음감을 줬다는 생각이고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 후보대로 나름 본인의 비전도 이야기하고 예.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이제 서로 양쪽이 신경전이 있었지만 네네. 뭐 지적할 건 지적하고 단일화 지금 여론조사 협상이 남아 있지만 네. 단일화를 꼭 내일까지 19일까지는 성사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본인의 단일화 의지도 밝히고 이제 이렇게 했다. 그래서 두 분의 토론회가 10개 채널이 동시에 생중계할 정도로 네. 상당한 관심을 끌은 건 사실입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후보가 단일화 결과 오늘 나오네요. 네네. 오늘. 예. 뭐 그분들에 대한 국민의 관심보다는 훨씬 네. 높았고 지금 안철수, 오세훈, 안철수 두 분의 지금 단일화 협상이 굉장히 진통을 겪고 있는데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신경전을 벌였다고 해서 그 시너지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에 시너지가 안 나온다는 보장 없어요. 네. 굉장히 폭발적으로 시너지도 나올 수 있다 예. 이런 생각이고 그동안에 경선을 진행하면서 두 분의 단일화 협상을 진행하면서 이 서로 상처 준 것들 또 네. 두 분이 아마 성숙하게 의연하게 치유해 나갈 수 있겠다. 예. 예. 어제 토론회에서 두 분 모두 승자에게 소위 말해서 축하하고 승복을 하고 네. 본인이 패자가 선대위원장 맡겠다 예.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일화가 성사가 되면 굉장히 의연한 모습으로 두 분이 같이 다니면서 서울 시민들께 호소를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근데
단일화 전이라서 네네네.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한 평가가 조금 이렇게 관대한 거 아닙니까? 저는요, 예. 그 국민의힘 일부에서 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비판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위원장부터 많이 강하게 발언하던데. 그런데 그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쪽에서 단일화를 놓고 서로 신경전이 벌어지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 방식 가지고도 티격태격하고 있어요. 예. 거의 지금 오차 범위 내에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렇고 오세훈 후보는 좀 더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경전이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 그 밖에 이제 국민의힘 소속의 뭐 당원들이나 위원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공격하는 건 안철수 후보가 나중에 우리를 적극 도와줄 수 있어요. 본인이 네. 만약에 패배할 경우에 예. 선대위원장 맡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동지의식을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나중에 하나 되는 길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계단이라고 생각하고 네. 뭐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불만을 좀 자제하고 상처 주는 공격까지는 비판은 뭐 예.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굉장히 감정을 건드리고 상처 주는 공격까지는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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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황이다, 뭐 여황제다, 뭐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감정 싸움을 한 건데요. 나중에 만약에 혹여 단일화가 안 된다고 하면 단일화를 파기하는 하나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원래는 조심스러워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단일화 협상 전에는 좀 감정 싸움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심하게 상처 주는 말은 좀 가급적 피했어야 하는데 그런 말들이 오고 갔다. 이게 나중에 가서 뭐 예를 들면은 여론조사 결과가 1%포인트 이내로 아주 박빙으로 나온다 그러면 뭐 이건 나는 수용 못하겠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원래 단일화는요. 사실은 좀 앞서는 후보가 좀 상대적으로 열세 있는 후보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단일화의 필요성이나 절박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서로 간에 같이 다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위태위태하고 불안불안한 상황이죠. 예. 네. 그러니까 오늘 뭐 만약에 오늘 단일화 안 돼서 여론사가 늦어진다고 하면 앞으로 뭐 더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단일화를 하고 난 다음에 두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지층이 고스란히 이렇게 흡수가 될 것이냐 그 장담하기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부는 떨어져 나갈 겁니다. 일부는 떨어져 나가서 정말 그러니까 부동층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선거 투표를 아예 포기하는 층으로 갈 것이냐 민주당으로 다시 갈 것이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단일화 모습을 어떻게 만드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단일화 이후에 지지층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 측면도 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럼 어제 이제 토론회를 앞두고 안철수 후보가 합당 제안을 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전략적 측면에서 좀 옳은 판단이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별로 옳은 판단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건 일종의 이제 보수층에 대한 안정감에 관한 문제였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점점 보수층으로부터 일종의 기대감을 만들면서 좀 상승 곡선에 있었던 건 맞잖아요. 근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뭐 과거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보수층을 두고 같이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보수층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안정감이 있다. 앞으로는 우리 당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줘야 되는데 갑자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가 나오니까 뭐 윤 총장하고 친했다, 뭐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서울시장 되고 난 다음에 우리 당하고 같이 뭔가 안 하고 독자 노선 걸어서 제3지대로 갈 것이다. 예. 그 후보 뭐하러 뽑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층이 오지 않는다는 뭐 불안감이든 초조감이든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어차피 같은 식구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그 논리가 확연하게 먹히면 되는데 오세훈 후보가 그러잖아요. 진작에 오라고 할 때 오시지. 그럼 합당 전에, 그러니까 선거 전이라도 일단 입당부터 하시죠. 예.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선거 전략은 아니었다고 보고요. 예. 결국 나중에 대선까지 가는 출구 전략의 측면에서도 한번 제안한 측면도 있다고 보지만 예. 일단 당장 선거는 또 이겨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별로 전 좋은 전략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번 제가- 말씀하시죠. 한 2달 전쯤 방송 등을 통해서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싫다면 합당 카드를 던져라, 합당 제의를 해라.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검토할 수도 있을 거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가 어제 이제 합당 이야기를 한 것은 예. 좀 급해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언론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근데 합당이요. 예. 시장이 그 시장 선거 이후에 되건 안 되건 무조건 합당은 한답니까? 어제 기자들이 물었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이제 이야기한 것은 어떻게 했냐면 네. 단일화를 성사시키고 서울시장이 되면 바로 합당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혹시 단일 후보가 안 됐을 때, 그러니까 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했을 때도 예. 예. 합당하겠다는 거냐?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의 불확실성은 해결이 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일단 오세훈 후보가 제기한 문제는 그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그 걱정이 있었던 예. 겁니다. 뭐냐면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고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이 될 경우에 안철수 후보는 독자 세력화를 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또 연대를 하고 이래서 소위 중도 우파 진영에 또 하나의 분열을 낳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게 오세훈 후보의 문제 제기였고 그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안철수 후보가 어제 합당 이야기를 하면서 그 우려를 불식을 시켰어요. 근데 김정일 그리고 위원장은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말씀. 그러니까 사실은 이해 안 가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예. 저는 김정일 위원장께서 뭐 굳이 그런 표현을 쓰시진 않았던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당연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단일화 협상이 진척이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에서 19일까지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합당 카드를 던지니까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래도 안철수 후보가 그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서 승자가 되든 안 되든 결국은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 외연을 넓히는 예. 그런 이제 합당 과정을 통해서 또 아마 그 과정을 통해서 다른 좋은 분들이 같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금태섭 전 의원도 그렇고 그런 환경,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중심이 이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기득권을 더 내려놓고 뭐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 그 금태섭 전 의원 이런 분들하고 정말 기득권 내려놓고 우리가 새로운 좋은 중도 우파의 통합 야당을 만들자고 만약 해서 건설이 된다면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함께 할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외연을 넓혀 나갈 수가 있다는 건데 예. 그런 측면에서 어제 안철수 대표가 합당 카드를 던진 거는 국민의힘 쪽에서 걱정했고 우려했던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 해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환영한다고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토론회에서요. 그 안철수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한 부분이 바로 처가당 셀프 뭐 의혹 아니냐 이렇게 보금자리 지구 지정에 대해서요. 네. 근데 오세훈 후보가 나는 전혀 몰랐고 10년 전에도 불건 일인데 어제 당일날 아침에 위치를 알았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원래 단일화 토론을 하는 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네. 본선으로 가면 민주당의 공세가 더 커질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그또 빌미또 더 만들어준 셈이 돼버렸잖아요. 예. 근데 저는 오세훈 후보가 거짓말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미 언론에 다 보도가 된 것처럼 서울시장 재직 시에 재산 공개, 그 전에 국회의원 또 했잖아요. 예. 국회의원 때 재산 공개할 때 재산 공개에 버젓이 다 올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땅이. 근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다 아는 거지. 그리고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이 돼서 30억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을 보상을 받았는데 그 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모른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한두 푼도 아니고. 그 땅을 몰랐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인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방어하는 과정에서 그 나는 몰랐다고 하는 표현이 어느 것을 지칭하느냐. 이건 좀 애매모호한 측면도 있고 오세훈 후보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거짓말 논란에선 피해가기 어렵다. 예. 그리고 본질적으로 가면 2009년도에 서울시장 재직 시에 서울시에서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오 후보 쪽에서 그건 미리 다 결정이 됐던 거다. 국토부가 결정한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또한 반박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선거 기간 만약에 오 후보가
뭐 지금 보수 야권 단일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끊임없는 공세에 시달릴 만한 빌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개입을 안 했고 개입을 만약에 한 게 얘기가 그 직원이 말을 하면 사퇴하겠다까지 말을 네. 했는데 이번 그 해명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네. 상황 파악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았는데 빌미를 준 거는 뭐 사실이라고 봐요. 예. 그런데 충분히 저는 설명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지난번에 박영선 후보 쪽, 민주당 쪽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설명을 했는데 네. 그 설명에 착오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3월에 그 처가 땅은 이미 상속받은 땅이잖아요. 오래된 네. 땅입니다. 그게 국민 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오세훈 후보는 그게 지정된 걸로 착각을 한 거고 그래서 자기가 시장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오세훈 후보가 이거를 뭐 그 이후에 이제 상황 파악을 해보고 이게 잘못 말했구나 해서 먼저 해명을 했잖아요. 네, 그 부분 먼저 해명이 설명을 했고요.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케이스하고 완전히 달라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거짓말이 들통나니까 죄송하다고 그랬던 거고. 비교가 갑자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설명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토론회에서 그 땅 처가 땅 잘 몰랐다 이 이야기도 오세훈 후보가 사실은 약간의 실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땅 자체에 그걸 몰랐다는 측면이 아니고 수용 네. 절차가 진행되는 걸 몰랐다는 건데 그거를 제대로 설명을 못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뭐 지적을 받을 수는 있는데 뭐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여권의 단일화는 이루어지고요. 내일 모레 야권의 단일화가 완성이 됩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상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